이렇게 지역구 대결 뜨겁게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번 총선은 유독 비례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수대결이 치열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고 연합정당 참여 대상에 대한 선도 그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계련이 5개 시도당 창당을 마치질 못해서 중앙당 등록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의 얘기 들어봤는데 먼저 최 교수님, 예. 당초에는 이제 시민단체 원로 등이 주축이 됐던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예.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불필요한 이념 논쟁, 네. 성소수자 문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게 되면 중도층의 일정 부분의 지지를 좀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념 논쟁이 불거지거나 성소수자 문제가 불거지면 그 가치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통합당이나 야당에서는 그걸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 총선판에서 일정 부분 이게 부각돼서 논쟁의 이슈가 돼버리면 전체 총선에서 민주당이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고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념 논쟁인가 불필요한 이런 표현 앞에 썼잖아요.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슈들이 얼마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슈화 돼버리면 전체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마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민주당의 손을 잡은 이 시민을 위하여는 이른바 친문, 친조국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우희종 공동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나 이제 주 구성원들은 아마 시민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에 검찰 개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모였던 그 촛불 시민들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우리도 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만든 당이죠. 네, 전 변호사님, 사실 민주당에서 우리가 한국당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그러니까 다양한 소수 정당들을 원내로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면 그런 명분이 좀 퇴색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는 다양한 이렇게 소수 단체들의 참여를 만드는 그런 시민정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명분은 그거지만 실체는 미래 한국당이나 아니면 비례 민주연합이나 별 다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민생당 일단 빠졌어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갔다는 정당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분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지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뭐 자력으로 3% 이상의 득표를 해서 어떤 비례 의석을 얻기 어려운데 이게 뭐 어떤 민주당의 일당을 놓치기 싫은 민주당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야합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원래 정치개혁연합이랑 같이 연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정치개혁연합은 문성근 씨, 배우 문성근 씨라든지 함세웅 신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오늘자 중앙일간지를 보니까는 뭐 그쪽에서는 뭐 진보계의 원로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더 쉬운 쪽이랑 손을 잡은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민을 위하여랑 손을 잡은 게 당시에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이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를 했던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이번 총선에서 또 조국 전 장관 논란이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이게 부담스러울지는 있지만은 총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단체들이랑 손을 잡았지만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시민을 위하여거든요. 여기에 주축은 제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인 거죠? 단체 이름인 거예요. 예, 제가 예.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취지가 조국 수호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친조국이라든지 친문 색채로 지금 발라져 있는데 어차피 선거라는 게 누가 잘하냐 싸움이 아니라 누가 못하냐 싸움이고 지금의 야당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일 대우로 가더라도 지지층 결집시키고 중도층 일부 잡을 수 있으니까는 구도만 만들어 놓으면은 일당을 우리가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사실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미래통합당과 다른 이유가 이거는 연합정당이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윤호중 사무총장 얘기를 저희가 좀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념과 또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꺼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이 시민을 위하여가 중심이 아니고 민주당이 돼서 참여 정당을 선택할 것이고 참여 후보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미성정당이다 이런 지적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참여 후보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성소수자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받지 않겠다는 표현은 좀 저는 이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받지 그래요? 않겠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수자 비례 공천이 지금 녹색당 6번 정도로 아마 공천이 돼 있는 걸로 그래요? 알고 예, 있어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볼 때 민주당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받는 거를 이념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판단입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러나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분들을 만약 모셔왔을 때 이거는 정말 반대 측에서 보면 야당 측에서 보면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냐 이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 이제 엄청나게 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표명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총선 전체의 어떤 전략 가운데서 이게 부담스러웠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에 대한 정책 자체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함께 가는 게 목적이지만 이제 비난이 그렇게 비판은 올 수 있죠. 그럼 선거를 해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괜히 이슈가 하나 돼버리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소인카 얘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했다는 생각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진보라는 거는 원래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내는 건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는 거는 일단 구도부터 만들어 놓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보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 주력하겠다 그런 얘기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지적이 가능하겠군요. 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 했었던 꼼수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등장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서 사실상 비례연합정당에 이제 참여를 해라, 파견하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례 투표 용지가 있고 또 지역구 투표 용지가 있어요. 이제 4월 15일 날 선거 투표하러 가시면 이게 용지를 2개를 받게 되실 텐데, 이게 기호가 이렇게 같아야지, 여기서 1번이면 여기서도 1번이고 이래야지 워낙에 당수가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중에 6분이 가 계시고, 민생당은 지금 비례민주연합에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긴 18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비례투표용지에 민생당이 1번이고 미래한국당이 2번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지금 1번일 텐데 1번을 그대로 유지를 못한다면은 유권자들이 어디가 어디였더라 미래민주당은 왜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의원을 저쪽으로 지금 가라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한국당에서 불출마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갈 때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라고 비판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 바꾸기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에 정의당은 불참 의사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 민생당은 지금 당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생당 의원들은 이 연합정당에 참여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거 당론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추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생당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